제 가게 동네 서점이 보이시나요? 찾기 힘드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7평, 참 작죠? 서점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기 어려운 이곳에 저의 서점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 간판입니다. 카페처럼 보이지만 책방이죠. 저는 주인장 김현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몇 가지 메뉴가 늘었습니다. 서점도 작지만 파는 책도 많진 않습니다. 제가 고른 25권만 팔죠. 그런 거는 생각해본 일은 아니었죠. 이 일이요? 청소일? 네. 생각 안 해본 일. 완전 생각 안 해본 일. 보고 나서 어떤 거를 좀 느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점인데 큐레이션 서점으로 25권밖에 안 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서점이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좀 서점에 대한 정의를 바꿔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라는 일이 지금 인식되어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는 분이 그분이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그분들 때문에 많아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5가지 테마가 있는데 행복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적 호기심,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정, 마음의 편안함. 그래서 시, 문학 이런 걸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5가지 테마에 분류를 해서 대안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25권의 책에는 제가 쓴 추천글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써있죠. 길이는 짧지만 이걸 쓰느라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책을 읽습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책 얼굴에 이렇게 덮어두면 자는 애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살면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책 읽으면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제 감정이나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만나는 분들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자주 책을 만나게 하려고 저는 오늘도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 이런 정체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정체기가 오지? 그래서 빨리 이런 일들을 시작한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뭘까? 책이 아니라 너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공간과 함께 이 공간을 만드는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 해야지만이 손님들이 더 오고 이 책에 대한 가치들을 알아주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딱 공부해 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서점 한쪽 벽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생각거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준다면 꺼내보고 싶은 속마음들. 오늘도 그런 고민을 나누는 북콘서트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이 가운데에 있죠. 옷 갈아입고 이른 저녁에 서점 문까지 닫아 걸고 행사장으로 갑니다. 사당역이 사실 문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좀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들이 내놓은 이야기와 제가 고른 책, 음악이 있는 밤입니다. 멋지죠? 하지만 사실은 서점 주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이기도 합니다.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투잡을 하시는데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책으로도 뭔가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제안을 계속 하고 있죠. 독립서점 주인장들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독립서점을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문을 여는 서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지가 더 많아졌고 저는 더 치열한 경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준비를 해서 오랫동안 해서 이제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까이 왔다고. 근데 막상 좀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적었어요. 어떤 일을? 저는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무대 감독을 하고 있어요. 네, 먼저 오늘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게 있어. 간혹 단골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초면입니다. 때로는 이런 익명성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고민 적으시고 저한테 안 주신 분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네 이렇게 주시면 되니까 제가 누구인지는 안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책은 어쩌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라는 책이고 음악은 n분의 1입니다. 우리 오늘 네 오근이가 너무 예쁘게 해주셨죠. 네. 오늘 첫 고민을 나눠주실 분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인생 계획을 항상 세우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나의 이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세상에 맞춰야 되는 건지 세상이 나를 맞춰주길 바라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요즘에 좀 하거든요. 저희는 무역학과 친구들이에요. 저희는 무역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학번이 10학번이에요. 네, 그래서 나이도 조금 있고 사실 제가 학점이 제일 낮나요? 그죠? 제가 학점이 제일 낮은 거였는데 전공책을 잘 안 봤어요. 전공책을 잘 안 보고 뭘 할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불확실한 건 맞는데 근데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못한다는 건 더 많이 깨닫지만 내가 이걸 이만큼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건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할 때 썼던 곡이 있어요. 사실 진짜 고민하는 건 혹시 나의 답답한 삶이 내일도 올해도 오늘같이 여전히 잠시 가까워서지 신선한 고민을 마셔도 깨우고 울리지 못하는 소리까지 던지고 이름은 웃기고 눈은 반짝 빛나고 우리 달려볼까.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다들 내 마음이었겠죠? 그래, 내가 읽고 딱 펼쳐서 그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썸남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다 괜찮다. 성격도 너무 괜찮고 뭐 너무 죽도 잘 맞고 이모코드도 잘 맞고 좋은데 키가 마음에 안 든다. 뭐라고 답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옷가게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근데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기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기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각이 날 거라고. 그 이사님이 딱 하셨던 말이 한정아 좋은 사람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해도 힘든 게 결혼인데 왜 고민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니?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말을 듣고 헤어졌죠. 오랫동안 바랬던 꿈을 이뤘는데 제가 생각했던 꿈과 다른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다시 찾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꿈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뭐 억측을 하자면 이제 아마 직업을 이루신 거겠죠. 근데 드랍은 어디까지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점 원래 하고 싶은 거 하셔서 좋겠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 밖에서 보면 되게
우아해 보이거든요. 이거 막 이렇게 책 읽고 하는데 저도 막 월세 어떻게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서점을 차리고 보니까 또다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서점 말고 또 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하다가 제 고민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 어떻게 살고 싶어? 뭐 바뀌었었어요. 딱. 무슨 일 하고 싶어? 보다 어떻게 살고 싶어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이젠 압니다. 노래 때문에 다들 가슴속에 묻어둔 질문들이 자꾸자꾸 떠오릅니다. 시장통 골목인 사당 10번 길엔 가게가 많습니다. 저는 이 길을 또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이웃가게 사장님들을 취재한 동네 잡지도 만듭니다. 벌써 5호까지 나왔습니다. 3호 잡지 주인공이셨던 정육점 사장님. 가게 문 닫고 돌아다니는 저를 걱정해 주시다가 인문학에 눈을 뜨셨죠. 엄청나게 많이 봐요. 저 친구 때문에 제가 인문학 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몇 년 만에 그런 고민을 다시 해보셨어요? 40년 만에 해봤어요. 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런 걸 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가족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지.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단돈 500원을 아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1,000원 아껴서 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고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이제 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책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들어와서 저는 너무 행복하죠. 사당동에. 울어야 되는데 눈물 나겠는데.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사당 10번 길에서 미용실을 하는 수경 씨와 국수집 젊은 사장 민섭 씨가 6호 잡지 주인공입니다. 아직 손님 없는 오전에 잠깐 만나 반짝 취재 중입니다. 젊은 사장들의 애환을 담은 다음 호도 기대해 주세요. 후배 유나가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얘 아마 우리 집에 눌러 살 것 같아요. 네, 제가 거의 한 이삿짐 캐리어 엄청 한 20kg 되게끔 챙겨왔거든요. 아니 왜 왔냐고 집에 가. 저요? 아니 근데 이력서 되게 장난 아니게 적었던데? 그쵸. 자신 있는. 되게 자신 있다고. 저를 뽑으면 후회 없으실 거라고. 근데 대단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첫 출근을 해서 이 친구가 네. 맨날 외롭게 맞아, 브이로그에 혼자 밥 먹는 영상들 많은데 오늘은 같이 맞아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되게 왜 이렇게 어색하냐면 지금 이분들 다 뒤돌아오셨어? 지금? 네. 이분들 저희 왜 찍는지 나중에 또 브이로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게 되겠죠. 밥 먹읍시다. 자, 이제 맛있는 밥을 해먹읍시다. 네. 혼자 각자 도생이라고 다 개인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들 함께 하고 싶은 거고 뭔가 공유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욕망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는 시작할 때 손님들이랑 소통하려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예전엔 소소한 일을 블로그에 남겼다면 이젠 브이로그에 남깁니다. 일기를 쓰는 것처럼 동영상을 찍는 거죠. 별나다고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영상을 찍어 동영상 플랫폼에 공유합니다. 우린 늘 할 말이 많습니다. 안 찍고 있었어요? 응. 뭐 20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회사 뭐 몇 년 차가 되어 있고 결혼을 해야 하고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시작해서 뭐 충분히 이미 경험을 한 상태?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만 보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출근길 브이로그 촬영 중입니다. 브이로그의 묘미는 이것저것 다 찍는 데 있죠. 이 하루도 다시 보면 참 좋은 봄날이겠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마냥 막 이렇게 욕하는 분들보다 응원하는 사람들 난 더 많이 만나서 그런지 사실 더 좋았으면 힘이 되지. 엄청. 네, 힘이 됩니다. 정말 힘이 돼요. 저흰 걱정보다 박수가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길 가다가 작은 서점을 보면 한번 들러주세요. 주인장이 기뻐할 거예요.